서 변호사님,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후보가 된 뒤에 이제 단일팀을 구성한다 해가지고 같이 경선에 나섰던 분들과 쭉 식사 또는 회동을 통해서 일단 단일팀은 구성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낙연 캠프 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번 선대위에 중요 보직으로 이렇게 앉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서른하고 홍영표 예. 이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합류해 가지고요. 외관상 보면 이제 그 168명의 현역이 다 참여하는 외관상은 이게 메모드급의 그 선대를 구성했죠. 다 참여했네요. 예, 외관상. 그렇지만 이게 저는요. 지금도 이게 그 결국 완전한 화학적 결합은 안 된다 봐요. 지금 이게 이낙연 벌써 이게 그 전 대표만 해도 실제 본인은 이제 그 상임 고문, 고문 정도 역할을 하지. 예. 본인은 이제 그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이제 그 선거를 내 선거처럼 진두지휘하는 이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 상임 고문이라는 건 뒷방에서 물러나서 좀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그 미련을 안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이제 결국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이재명이가 이게 그 기소나 만약에 그 기소만 돼도 뭐 구속까지야 시키지 않겠지만 기소만 돼도 이게 그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 있잖아. 예. 옛날에 노무현도 계속 후보 교체론에 시달렸죠. 예. 후보 되고 나서 이게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때 후단 협의라고 후보 단일화 협의에 있잖아.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낙연은 이게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후보 교체론. 예. 따라서 저는 완전하게 그 화학적 결합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그 호남 이탈론입니다. 예. 결국은 이게 호남이 이재명을 지지 않으면 이게 성산이 없어요. 호남에서 이게 무조건 90% 이상 먹어야만 어떻게 해가 되잖아요. 하다못해 정동영이도 호남에서 90% 먹었단 말이야. 예. 근데 이재명이 볼 때는 호남에 이번에 그 특히 뼈 아픈 게 박주선 예. 또는 이제 김동철. 예. 이 박주선 어느 게 불사조죠. 예. 완전히 3번 구속돼가 3번 무죄 받은 사람이 박주선 네 번, 아닙니까? 네 번. 4번입니까? 예. 근데 박주선이가 윤석열 캠프 왔잖아. 예. 김동철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합리적인 호남 분들이 전부 이게 윤석열 캠프로 막 몰려가잖아. 이게 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호남 단속한다고 지금 상당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호남 쪽에서도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여론들이 상당수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박준영 전 지사까지도 이쪽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백현동, 우선 대장동부터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일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간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흘러나온 얘기들로 보면은 유동규, 정진상, 유한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직권 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또 재청구하는 유동규는 뺐었지 않습니까? 이 배임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직권 남용 혐의가 이런 사람들, 이 핵심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네. 적용된다면은 이재명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지금 이게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요. 크게 검찰에 그 3개 팀이 있는 거예요. 3개 팀이. 네. 첫째는 이제 그 배임 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뇌물 팀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자금 추적 팀이 있어요. 예. 외부에. 예. 근데 이 배임 팀의 책임자가 송철호 사이예요. 예, 그렇죠. 송철호 사이 있잖아요. 김영준. 그러니까 배임 팀은 진도가 안 나고 배임을 자꾸 빼. 예. 지금 이게 유동규도 배임은 빼고 그렇죠. 뇌물로만 기소됐죠. 예. 그럼 이게 뇌물팀이 두 번째 있잖아요. 네. 이 팀은 조금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검사다운 검사가 몇 명 있어. 물론 김익수 검사는 이게 자천대가 빠졌지만 그래도 이게 검사다운 검사가 뇌물팀은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팀에서 이번 주에 아마 3명을 영장 칠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김만배 재청과죠. 예. 그 다음에 그 남욱
남욱도 영장 청구 안 할 수가 없잖아. 돈 준 게 많으니까 뇌물티니까. 그다음에 그러겠네요. 그 녹취록은 넣었지만 돈을 줬으니까 정영학. 정영학이 아무리 수사에 협조하고 녹취록 줘도 죄는 죄죠. 예. 협조한다 해서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뇌물팀에서 이번 주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영장을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게 또 이게 뇌물팀에서 뇌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게 다른 것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주목하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도 이걸 자기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 그럼 이게 직권남용이 뭐냐?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 황무성, 예. 황무성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했죠. 예. 그때 황무성이를 찍어내려고 이게 그 녹취록을 황무성이 다 공개했잖아. 유한기가 관계 다 나왔잖아요. 유한기잖아요. 예. 유한기가 이제 그 개발본부장이었죠. 예. 그때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이고, 그러면 이게 유원, 유투라고 불렸잖아. 예. 유원이 유동규, 그다음에 유투라고 불린 게 유한기잖아요. 예. 근데 유한기가 황무성이를 찾아가서 찍어내려고 협박하는데 거기 보면 유동규 이름도 한 12번 나오고, 그다음에 정진상이가 나오잖아. 예. 8번 나오죠. 예. 그다음에 그때 이청 이야기가 많이 나와. 이재명이 집무실이 이청에 있는 우리 한가하게 거사라고 자기 낮춰가지고 시골 노인처럼 이청 거사. 이게 이재명이가 이청에 있었잖아. 예. 이재명이가 7, 8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그 유한기가 뇌물을 2억 받았거든요. 뇌물을. 그러니까 뇌물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유한기를 구속영장 하려니까 뇌물 플러스 찍어낸 걸 기소 안 할 수 없잖아. 녹취록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찍어내는 게 무슨 죄냐면 이게 그 강요죄와 직권남용죄거든. 이게 직권남용 강요잖아요. 예. 근데 찍어낸 거에 저는 의미가 있는 게 3명이 노죠. 정진상, 유동규, 유한기. 예. 그러네. 그럼 이게 3명이 직권남용인데 문제는 검찰에서 볼 때 이 3명 중에 황무성 인사권 가진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인사권자는. 그 뭐 권한이 있어야 직권을 남용하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이를 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검찰에서. 예. 제가 이제 그러네. 검찰에 알아본 바로는 저는 이재명 소환이 불가피하다 봅니다. 아, 제가 이재명 극단적으로 소환관. 이재명 소환은 100%라고 제가 모방송했어요. 제가 검찰 들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게 단독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으로 유한기를 영장이나 기소하는데 이재명이 빼고는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권남용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이죠. 그래서. 5년이 아닌 7년이죠. 예. 그럼 여기 녹취된 게 2015년 2월이죠. 예. 그러면 이제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이네요. 자, 예. 다른 것들에게 뇌물 같은 거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무기징역까지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그 검찰 입장에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수사하고 뭐 기소 안 해도 그러면 이게 특검이 오면 알아서 하게 특검을 자청하는 사람도 있거든, 검사 중에.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라도 처벌할 수가 있잖아. 근데 검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조사 안 하고 공소시효를 날려버리는, 지나버리는 거. 이게 검사들은 제일 무서워해. 사건마다 제일 앞에 빨간 볼펜으로 공소시효가 언제 마감, 요걸 먼저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는데 조사도 안 하고 처벌 안 하면요. 나중에 특검이 왔을 때 검사가 처벌됩니다. 그러네요. 검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치를 좀 취해놔야겠네요. 놔야 되죠. 특검이 이거 온다는 것은 뭐 100%. 필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은 내가 이거 이재명 때문에 내 검사 생활 끝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더군다나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내 검사 이거 처벌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봐줄 건 뭐냐? 젊은 검사들이 왜 우리가 이재명 봐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원칙대로 이재명 소환하자. 이재명 이름이 7번 나오는데 녹취록에. 그다음에 이재명의 그림자 그게 자진상 우동규잖아. 예. 자진상, 우동규. 정진상, 예. 우유동규. 정책실장이죠. 정진상. 이 2명이 다 찍어내게 했다고 유한기가 말하고 있잖아. 이걸 이렇게 이재명이 조사도 안 하고 덮어버릴 수 있겠어요? 특검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소환 잘하면 이게 불구속 기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검사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황무성 전 사장 그 녹취록에 대해서 황무성 사장은 당시에 사기 뭐 이런 거 재판받아 가지고 물러난 것이고 그 녹취록도 뭐 사기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뭐 뇌물하고 내 손해로 직접 돈 받은 건 없지. 뭐 변호사비도 뭐 대납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나 배임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큰 소리 치는데 지금 이게 직권남용은 좀 본인도 엄청나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가 이렇게 찍어내다가 2년 받았죠. 그다음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노태강이도 공무원이잖아요. 국장급인데. 근데 그것도 이게 직권남용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안하니까 뭐라 하느냐면 이게 그때 황무성이가 야 사기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찍어낸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사기로 기소만 돼 있었지 사기로 처벌받은 거는 1년 6개월 뒤입니다. 1년 6개월 뒤. 그러다가 이게 녹취록을 보면 당신 사기로 기소되니까 물러나야 돼. 이게 없죠. 그러니까. 사기 이야기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는 사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재명이가 전혀 몰랐다. 아니 성남시장 밑에 산하기관장 중에 그래도 넘버게 원투하는 게 성남도시개발사 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장이 임기가 절반 남아가 물러나는데 뭔지 몰라고 궁금했다? 이게 이재명이가 아무리 이게 범죄자 프레임 벗어나려고 하다가 바보 프레임 만든다고 제가 계속 그러는데 아니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밑에 놈들이 장관 총리 찍어내는데 그럼 이게 장관이 사표 내는데 저 사람 왜 낼까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게 어떻게 모르고 밑에 놈들이 새 놈이 다 합치가 이재명이 몰래 그걸 찍어냅니까? 그걸 몰랐다면 이게 바보지 허수아비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이가 이청에서 다 지시했다니 노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직권남용 이재명이 불러 조사하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이게 불구속 기소될 수 있는 저는 이런 혐의라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어떻게든 황무성 전 사장의 그런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인도 찜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찜찜하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배임도요. 지금 이게 송철호 사이가 듣고 있지만 그때 그 유동규하고 같이 동업하던 그 변호사 있죠.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정민용. 거기 진술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공고 먹은 소식이에요. 거기 나무계의 후배가 아주 친하거든요. 유동규하고 계속 일했죠. 근데 이 정민용 변호사가 그때 그 조건이죠. 설계 조건. 이걸 이재명한테 직접 만나서 보고했다. 직접 만나서. 이게 노거든요. 따라서 저는 결국에 그 초과이익 환수 배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사건은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놓지만 우리가 볼링할 때 있죠. 볼링할 때 이게 1번부터 이게 핀 있잖아. 그럼 이게 몇 번을 겨냥해야 됩니까? 볼링할 때 1번을 겨냥해 던지면 한 몇 개 남아요. 안 무너져요.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 김동연 책을 보고 알았어요. 김동연 부총리 있잖아. 이분이 대한민국 금기격의 책을 썼거든. 제가 주말에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5번 핀을 겨냥해야 되는데 그게 킹핀. 왕 있잖아. 5번을 겨냥해서 때리면 다 넘어진다 이거야. 핀이. 핵심을 때려야 돼. 그럼 이게 그 대장동의 이재명의 킹핀은 뭐냐? 바로 이게 그 돈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 자금 추적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지금 이게 700억 그 있잖아요. 그분 거. 이 자금 흐름. 그 다음에 김만배가 470억을 미리 가져갔다고 총선 때. 이 자금 흐름. 그 다음에 초창기의 흐름이 김만배나 한 58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자금 흐름 있잖아요. 이 돈의 흐름, 요게 킹핀이다. 지금 이게 요것만 추적하면 최종적으로 돈의 목적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재명이 지금 빼도 박도 못한다. 이래 봅니다. 이 대장동 사건도 뭐 이재명이가 빼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 백현동 이 과거 식품연구원 그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 비리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06년 그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요. 백현동은 그 대장동하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하나는 이제 민간업자가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갔죠.
이 백현동에서도요. 결국 이게 그 천문학적인 한 3천억 이상 예. 민간업자 있잖아요. 이게 가져갔다는 그 폭리 있죠. 이게 똑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도저히 불가능한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도저히 불가능한 특혜가. 지금 이게 백현동에 가면요. 이게 네 단계를 건너뛴 거죠. 원래는 이게 완전히 자연 녹지에 집을 못 짓잖아. 그렇죠. 이걸 준주거까지 네 단계로 이렇게 건너뛰는 예. 엄청난 특혜를 줬죠. 산을 깎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그 만리장성이 서 있더라고. 만리장성이. 아파트 11층에서도 다마 똑같아. 벽도 길고 옹벽 있잖아요. 300m에 50m. 예. 그게 만리장성이지.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세 번째 공통점이요. 안 풀리다가 이재명이 척근이 가니까 그냥 바로 풀려. 바로 풀렸죠. 유동규가 풀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김인섭이가. 예. 김인섭이가 가니까 한 달 난데 다 풀렸잖아. 싹 풀려버린 거예요. 야, 이게 이재명이 2015년 1월인가 갔는데 그때부터 착착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이게 뭐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 말은 이재명이가 나 바보요. 이재명이가 누가 그 정부 부처에서 협박한다고 구라면 그게 시장입니까? 그때 협박도 안 했어요. 그냥 협조 공문 한 번 보낸 게 다고요. 그때 국토부 협조 공문할 때는 이재명이가 거부했단 말이야.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인섭이가 가니까 국토부에서 그 다음 공문이 없어요. 근데 김인섭이가 가니까 또 이게 로비해가지고 풀어준 거 아닙니까? 명백한 거잖아요. 따라서는 이 부분은 완전히 대정동과 백현동은 쌍둥이 일란성 쌍생합니다. 모든 구조가 똑같아요. 임대주택도 네. 이 백현동도 원래 그 R&D 건물을 100% 임대주택 건설을 하기로 했던 것을 10%로 축소를 해버려. 그러니까 일반 분양 그만큼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장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 원래 15%인가 그렇게 했다가 10%, 10.6%로 낮췄다가 그것도 또 낮춰갖고 한 6%로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나머지는 또 일반 분양가 그만큼 수익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아요, 구조가. 야, 그게 똑같고요. 이게 이재명한테 박사님 말씀이 가장 이재명한테 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그러죠. 완전히 토건업자한테 폭리를 취하게 해준 예. 없는 사람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원래는 이게 전부 임대주택 100% 짓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임대주택 100%였어요. 예. 이게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축소했어요. 그럼 이게 그 반대 대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이게 임대주택 100%를 10%로 축소하면 그럼 이게 뭐 기부 체납을 더 받는다든지 예. 뭔가 이게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걸 이제 이재명이가 다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땅땅 이렇게. 제가 보기에 계획 변경서. 엄청난 특혜를 임대주택을 100% 하면 이익이 안 나죠. 예. 이걸 이게 10%로 엄청난 특혜를 줬죠. 근데 이재명이가 직접 사인했어요. 그럼 이게 특혜가 있으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뭐 기부 체납을 받든가 그렇지. 뭐 해야 하는데 안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가가 안 한 게 아니고 지가 몰래 받은 거지 뇌물로. 그 대가 없이 해주겠습니까? 그 잘못하면 또 아니 소송 좋아서. 김인섭이가 70억 좀 있으면 노잖아요. 이 김인섭이가 이런 일을 하고 그게 그때 성남 R&D PBF거든. 그게 특수 회사가 네. 특수 목적 회사 있잖아요. 근데 그 주식을 갖다가 뭐 강연지 먼저 해가지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주식 대신에 70억 받은 거 아닙니까? 네, 70억을 받았죠. 이게? 뇌물로. 예. 드러난 게 벌써 70억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화천대유 뭐 700억 이야기하니까 70억이 작은 돈입니까? 근데 뇌물 70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럼 이게 김인섭이는 70억을 드러난 것만 빙산 일각이죠. 예. 이 돈을 이게 혼자 썼겠어요? 혼자 저는 성남시에 또 이런 일에 꼭 간다는 사람 하나 있잖아. 정진상. 예. 정진상이도 거기 또 사인을 했다는. 그럼 이게 정진상이는 그러면 누구 돈입니까? 지 돈입니까? 그게? 정진상이가 변호사 사무장부터 이재명이 자금 관리자인데 그럼요. 결국은 저는 이게 그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까지 자기들이 뒷돈, 뇌물 대가를 받고 임대주택 100을 10으로 특혜를 엄청나게 준 이게 합리적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 1223가구 짓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주택을 123가구로 쪼그라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간이 사업자한테 이익을 몰아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니 아무 대가 없이 이재명이가 그거 해줄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뭐 기부 체납을 받지 아니면 자기 뇌물을 받든지
아무 대가 없이 이게 특혜를 주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그럴 사람이냐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심각한 의혹이다. 백현동도.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대장동 일타 강사 네. 원희룡이 백현동에 갔죠. 백현동 현장 갔습니다. 네. 주말에 갔고요. 그다음에 그 원희룡도 있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 있잖아 우리 예. 춘천에 예. 이분이 그 이재명 의혹 그 TF 특위를 만들고 거기 부위원장이 이병철 변호사가 저하고 30년 친한 선배가 그 부위원장으로 갔거든요. 그 김진태 의원 저도 잘 알아요. 그럼 여기 원희룡 김진태 투톱이 백현동 대장동 파헤치면 그럼 이게 저는 방송에서 계속 때려주고 예. 이렇게 저는 원희룡 김진태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역할을 해서 이재명 때려잡는데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짚어볼 것은 뭐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곡간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고 국가 부채가 1,000억이 넘는데 이번에도 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선진국보다 적게 줬다 해갖고 1인당 50만 원씩 더 주자 해갖고 지금 예산도 이제 본예산 내년 예산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또 압박을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곡간 정책. 마치 자기 대원은 한 푼 안 내놓으면서 뭐 이재명이가 무슨 기부했다든가 나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을 자기 정치에 자기 선거용으로 지금 마구잡이로 뿌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공문의 정의당 후보가 한 말씀 하셨더구만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변호사비 2억 5,600만 원 쓰고 지금 이게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한테 기부를 기대합니까? 지는 10은 이재명이한테 기부를 기대하니 차라리 이게 산에 가서 그 고기 잡는 연목구어랍니까? 예. 연목구어. 산에 가서 이게 고기 잡는 게 낫지.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재명이는 한마디로 이게 그 베네수엘라 완행열차가 아니고 차베스처럼 급행열차입니다. 이재명이가 왜 급행열차냐? 처음에는 이게 그 공약 보니까 기본소득 있잖아. 8만 원씩 주자 하더라고. 야, 저희 딸이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8만 원 주자니까 그게 52조 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50만 원씩 다 줍시다. 이러니까 이게 300조가 들어. 이 말도 안 되는데 또 이게 재난지원금 뭐 50만 원, 100만 원 퍼줍시다. 이게 베네수엘라 망국의 급행열차지. 이게 공약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가장 그 이재명 공약의 모순점은 이재명이 캐치프레이즈하고 안 맞아요. 이재명이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전부 모순됩니다. 캐치프레이즈 뭐냐? 억강부약이에요. 예. 가진 놈 억눌러가 뺏어가지고 부약, 약한 사람 도와주자. 말은 좋지. 억강부약. 사내의 편가르기지만 근데 이거하고 기본소득이 맞아요? 기본소득은 야 이재용이 아들도 세금 많이 냈으니까 밥 좀 먹게 하자 공짜로. 예. 이재용이 삼성그룹 아들도 똑같이 8만 원씩 50만 원 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억강부약이 아니에요. 억강부약은 오히려 이게 어려운 사람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재명의 공약은 똑같이 다 퍼주자는 거거든요. 저는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게 알려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정말 이재명 공약이라든가 최근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건 완전히 퍼주기 정책. 그냥 마구잡이로 나라 곳간을 털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뿌리자 돈을.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돈 뿌려가지고 과거에 막걸리 무슨 고무신 선거처럼 이 당선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식견들이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과거 자유당 시절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그칠 겁니다. 헛발질이 될 거예요. 제가 이 국민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책을 보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한 번, 두 번 쏘고면 이게 사기꾼 잘못입니다. 근데 세 번 쏘고면 피해자 잘못이 이게 우리 법조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이한테 한 번, 두 번 쏘고 봤잖아요. 근데 이재명이한테 세 번 쏘고면 이게 국민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게 토크빌 있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디모크라시 인 아메리카. 미국의 민주주의 있던 토크빌 있죠. 예.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모든 민주주의 정부에서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했거든요. 예. 저는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들이 이미 문재인한테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이재명한테 또 당할 일은 없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